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셀 서식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맞춤이죠. 첫 번째 셀 서식에서는 글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표시 형식인데요. 맞춤도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얘보다 많고 훨 많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부등호로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최우선 강사 이렇게 쓰고요. 정렬 상태가 있어요. 여기가 가로 정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요. 원래 문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정렬을 하지 않으면 왼쪽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문자도 오른쪽이나 가운데로 할 수도 있고요. 처음 상태로 돌리려고 하면은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 상태가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번 누르면 가운데 정렬을 했다 그러면 왼쪽 정렬을 하지 마시고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죠. 자, 이게 정렬이고요. 좌우. 이 부분이 이제 상하 정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하 정렬을 하신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행 높이를 경계선에 갖다 대고 늘렸을 때는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의 정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행의 가장 작은 글자에 맞춰서 가장 큰 글자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죠. 텍스트 줄바꿈도 있고 여기에 글자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각도예요. 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45도라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5도.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글씨가 이게 정상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90도고요. 그리고 세로 쓰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는 이렇게 합니다. 강제로 줄을 바꾸는 키를 알려드렸죠. Alt 엔터라고 입력하실 때 세로 쓰기 하시거나 이렇게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이제 세로 쓰기 비슷하게 모양을 흉내낼 수가 있죠. 여하튼 이런 게 세로 쓰기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병합. 그 다음에 텍스트 줄바꿈. 텍스트 줄바꿈도 이제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텍스트 줄바꿈은 이제 여러 줄의 글씨가 써져 있을 때 자동 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문자는 그 셀의 너비를 초과해서 입력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해서 텍스트 줄바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너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Alt 엔터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이렇게. 자, 이게 텍스트 줄바꿈 자동 개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병합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 셀의 블록을 잡으시고 병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셀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죠? 다시 병합을 해제해라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병합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셀 블록을 잡고 병합을 하고 다시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병합을 뭐 가로줄을 여러 줄을 병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병합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로 병합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병합은 가로 병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병합을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참고로 아실 게 뭐냐면 병합도 되면서 플러스로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까지 같이 결합되는 게 이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근데 만약에 병합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은 가운데 정렬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요. 예,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 엑셀에서는 병합을 하실 때 여러 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가 남고요. 나머지는 다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고창이 나오니까 이렇게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한글은 여러 셀을 병합을 해도 각각 셀들이 값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글과 엑셀의 차이점. 그래서 병합을 엑셀이나 한글이 붙여넣기 하면 약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병합을 할 거예요. 5까지.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글자들이 한 셀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게 이제 엑셀하고 한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라고 놓은 이유는 이제 여기 대화 상자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를 눌러서 추가 옵션을 누르시면은 추가 옵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배울 만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줄바꿈은 이미 얘기했고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셀의 맞춤이라는 건 뭐냐?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셀의 맞춤을 하게 되면 이 글자보다 셀의 너비가 넓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셀의 너비가 줄을 때 자동으로 너비에 맞춰서 글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글씨가 실제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12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넓히면은 12 이상은 더 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너비보다 셀의 너비보다 글자가 많을 때 자동으로 크기가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셀의 맞춤입니다. 셀 병합은 여기서 했고요. 여기서 병합은 요거하고 달라요. 안에 있는 이 부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는 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울 만한 것은 뭐 이제 들여쓰기 하면은 여기서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왼쪽부터 셀이 약간 들어가서 입력이 되는 거고요. 뭐 왼쪽 가운데 정렬이고 양쪽 맞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하고 균등 분할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하나의 셀로 합쳐지면서 가운데가 되는데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는 건 뭐냐? 이렇게 셀이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병합이 되지 않고요. 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셀이지만 얘는 낱개가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좀 주의하실 게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 하고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실제적인 데이터 값은 이런 데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는 병합을 하지 않고 셀 범위의 가운데로 가는 거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이렇게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죠. 뭐가 좋은지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고요. 일단 병합이라는 것 자체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주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라서요. 차이점만 좀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등분할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균등분할이요. 예, 균등분할이 있죠. 예, 균등분할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목명이라고 쓰고요. 이제 한국사, 역사, 민족문화사, 그 다음에 병합 해제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류, 문화, 발전사.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가 다른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보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한글에서는 이걸 레그드라고 하는데요.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띄어서 맞추는 건데, 이 스페이스바를 띄는 것 자체가 또 엑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역사나 스페이스바 역사나 다 똑같은 걸로 보이죠. 왜? 한글 마인드에서 엑셀로 넘어오신 분들은 똑같지만 엑셀에서는요, 띄어쓴 거하고 역사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찾을 때 이건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그러면 해주는 방법이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균등분할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요, 예, 셀의 너비에 맞게 지가 알아서 범위가 딱 넓어지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네가 예, 한국사와 같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는 띄어서 보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일일이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줄이면 이렇게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이 기능을 좀 활용을 하고요. 이제 덤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가 뭐냐? 최우성을 썼으면 여기에 가서 채우기를 하시면은 너비만큼 동일한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글자가 좀 완전히 들어와야 채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채우기도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맞춤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능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히 균등분할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하셔서 띄어쓰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로 정렬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기준이 세로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로 쓰기가 있고 각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90부터 90까지 있으니까요. 요걸로 조정하시든지 요걸로 조정하시든지 결국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맞춤 좀 할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기타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맞춤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